저는 발로 뛰는 문 매니저 블로그 운영자 문윤석 팀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도 같이 시작을 하고 있어서 영상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광주역 이편한 세상 단지 앞쪽 전원주택 부지 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쪽에서 촬영을 해야 경기 광주역이 자세히 볼 수 있고, 그리고 공사하는 현장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저기 멀리 보이고 있는 여기 경기 광주역이고 상당히 크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광주역 끝으로 그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광주역 우방 아유쉘입니다. 1단지, 2단지가 만들어져 있어서 총 약 800세대 정도 만들어졌고, 단지 앞에 5층 정도 되는 규모의 상가가 들어왔고, 건너가면 광주 시민체육관, 실내 체육관과 실외 운동시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리고 실내 체육관 건물 옆쪽으로 수영장 부지까지 확정이 됐어요. 상당히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곳이고, 그 앞으로 우방 아유쉘 아파트가 기부 체납을 해서 그 연결 도로는 아니고 연결 인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4m 폭에 총 300m 정도의 길이로 인도를 만들어 놨고, 신호 없이 광주역까지 연결되는 육교라고 보시면 돼요. 경안천을 따라서 넘어가는 거라서 뷰도 좀 상당히 좋고, 그리고 그 광주역 아유쉘 우방 아유쉘 아파트가 앞에 광주역을 붙일 수 있게 만들어준 육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 육교가 없었으면 아유쉘 아파트는 상당히 돌아가야 됐고, 그 돌아가는 구간 자체가 거리로만 따졌을 때 약 2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도보로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면서 실질적으로 떨어진 직선 거리는 약 8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돌아가는 게 약 2점 몇 킬로 정도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주역이라는 자체를 앞에 붙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 기부 체납 자체는 처음에 분양 당시에 기부 체납한다는 조건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인기가 많았는데 그게 확정이냐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었고, 그리고 경기 광주시에서 저 기부 체납을 안 받겠다, 저걸 받아도 관리도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다 라는 이유로 그 기부 체납을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저게 지금 저쪽 너머에 그 경안천 경기 광주역에서 지금 광주역 아유쉘 쪽, 우방 아유쉘 쪽으로 넘어가야지만 광주시민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원래는 사회복지센터였는데 그게 지금 구시청 자리에 그 센터가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사회복지센터가 합쳐지고 저 부지가 남으면서 수영장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 공공시설들이 저쪽 너머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시에서 역에서 가깝게 넘어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받아야지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중에서 저거를 예상을 한 분들은 저건 생길 수밖에 없는 다리였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했었고, 25평, 24평 같은 경우는 분양 그 청약 시점에 다 끝났었고요.
그리고 77 사이즈와 84 사이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미분양이 좀 났었지만 한 2달 정도 만에 해결이 다 됐고, 그거를 지금 그렇게 내 집 마련이라든지 미분양 건으로 받으신 분들은 현재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예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 아파트 자체가 분양가가 워낙 낮았어요. 24평 같은 경우 분양가가 2억 3천이었습니다. 평당 1,000만 원을 안 했어요. 900만 원대였고, 분양 당시가 2015년도 11월. 그렇게 막 활황기가 막 접어드는 시점이었는데, 그 인근으로 태전지구가 2015년 초, 2014년 말, 그때 당시에 태전지구도 벌써 1100, 1200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우방이 그거보다 더 늦게 나오면서 900만 원대 입점이 됐어요. 그리고 그 24평 같은 경우 제일 분양가가 높아요. 다른 현장들도 그거를 좀 잘 따져 보셔야 되는데, 분양가는 제일 싼 거 내지 평균가의 평당가를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비싼 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제일 싼 거 내지 평균가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부분은 분양하는 당시에 평균가가 나오는지 그냥 평당가가 얼마 하고 좀 뭐 작게 뭐 34평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24평 내지 25평 제일 작은 평수가 분양가는 제일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4평 같은 경우가 2억 3천에 나왔기 때문에 뭐 확장비랑 이자 후불제 이런 건 다 제외가 됐지만, 당연히 평당가인 분양가로 계산했을 때는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알아보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2억 3천, 24평이 2억 3천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쟤는 저 다리가 안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했어요. 당연히 외딴 느낌이 있고, 뭐 세대도 뭐 10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작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걸 다 포함을 하더라도 가격대가 워낙 쌌어요. 77 사이즈 같은 경우가 31평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29에서 30평이 그 분양가가 72 사이즈, 전용 면적이 72 사이즈가 나오고 분양가가 3억대가 넘었는데, 저 우방 아유쉘 같은 경우는 77 사이즈, 전용 77 사이즈가 31평으로 나왔고 그게 3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 84 사이즈 34평 같은 경우는 3억 1,500이었어요.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저렴한 곳이었기 때문에 구입을 했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곳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많았고, 그로 인해서 인기가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 그 브릿지라든지 육교, 그리고 앞에 체육시설, 그때 당시엔 저 체육시설도 없었어요. 막 만들어지곤 있었는데 없었고, 그리고 공설운동장, 그리고 뭐 사회복지센터가 그때 당시에도 또 수영장이 될 거란 말은 없었는데, 그 수영장까지 확정이 되면서 점점 프리미엄이 붙었고, 2차적으로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곳 그 광주역 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이것까지 다 진행이 되면 프리미엄은 더 붙을 거예요. 앞으로 저것도 나쁘진 않고, 지금 현재 입주 시점이 거의 끝났고,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매매라든지 전세라든지 월세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것 같은 경우는 전세 월세가 넘치는 반면 매매가 많지 않아요. 그 많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앞으로의 가능성,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눈에 보이게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매매는 많이 빠지고 거기다가 KB 시세가 처음에 확정되기 전에는 매매도 좀 있었고 그 매매가 있다 보니까 전월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래서 좀 더 높은 가격에, 전월세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었는데, KB 시세가 확정이 되면서 KB 시세가 작은 평수가 평균가가 3억 3,500이 처음 3억 3,000대인가 3,500대 처음 나왔어요. 거기에 70%가 되면 분양가가 2억 3천이었는데 대출이 70% 나왔을 때 2억 3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걸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처음에 구입하신 분들. 그런저런 이유가 좀 많아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광주역에 대해서 좀 촬영하려고 했는데 많이 내용이 다른 쪽으로 좀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